처음 가보죠. 중국 스파이 처단하려고 했다. 오늘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담배 피로 나온 일면식도 없는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백모. 자, 조금 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온갖 잡소리를 늘어놨습니다. 일단은 들어보시죠. 일본도를 왜 샀습니까?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샀습니다. 범행 당일 일본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뭔가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범행 미리 계획했습니까? 저는 나라를 중국과 함께 팔아먹는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마약 검사는 왜 거부하셨어요? 중국 스파이가 마약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분들한테 뭐 미안한 말씀 없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범행 동기는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하였습니다.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는 중국과 함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심심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멀쩡한 정신으로 하였습니다. 유가족분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없습니다. 저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유가족분에게 죄송한 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피해자 그리고 또 유족 미안한 마음 없고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 한 일이고, 중국 스파이가 마약을 해서 난 마약 검사 거부했다는 거고 나 심신미약 아니다라고도 합니다. 자, 오 교수님, 진짜 미친 건가요? 아니면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이제 자신의 그 심신미약이라든가 이것을 좀 강조해서 자해를 좀 더 감경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스파이를 처단한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면서 일본도를 가지고 한국인을 갖다 저렇게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본인은 뭐 정신이 말짱하다, 전혀 뭐 심신 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또 중국 스파이를 처단한 것이기 때문에 유가족에게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 참 한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놓고 적어도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까지 거기서 어떤 개인 사무원을 갖다가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유족을 갖다가 2번 죽이는 상당히 잔인한 그런 행동이고요. 마약 검사 아직 나오진 않았다라고 하는데, 마약 검사에서 투약 여부하고 상관없이 저런 종류의 사람은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야 될 것으로 보는데, 오늘따라 함무라비 법전이 생각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저는 약간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 느낌도 듭니다만, 자, 양 변호사님, 두 자녀의 아버지 40대 피해자 오늘 발인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발인식이 있었고요. 많은 분들의 눈물 속에 치러졌습니다.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본 아내분은 그냥 너기른 표정으로 말없이 눈물을 흘렸고, 또 아들을 잃은 어머니도 허공의 아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다른 모습보다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던 건 두 아들이었죠. 4살, 9살 두 아들이 있습니다. 9살 난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리고 4살 아들은 외할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전동 휠체어 훼손 사건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웬 남성이 자리에 앉은 채로 전동 휠체어 바퀴를 지금 만지작. 자, 뭔가 뾰족한 걸 들고 있는데요. 자, 일단 바퀴 양쪽을 오가면서 뭔가 쿡쿡 찌르고 일단 자취를 감춥니다. 자, 또 다른 날 영상인데요. 민소매 차림으로 나와서는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바람 안 빠졌나 싶어서 꾹꾹 찌른데 또 찌르고 막 눌러보고 지금 막 확인을 하고 있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 정말 요즘 왜 이렇게 사방이 지뢰밭인지 몰라요. 네, 이 제보자는 서울 신내동의 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외삼촌이 기막힌 일을 당했다며 대신 제보했습니다. 영상은 2개뿐이지만 지난 2월부터 바로 어제 새벽까지 총 5번이나 타이어가 망가졌는데요. 수리를 받을 때마다 12만 원씩 든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수리비만 48만 원이 들었고요. 어제 망가진 타이어는 아직 수리 전이라고 합니다. 피해가 3번째가 되니까 타이어를 수리하려 하는 사장이 CCTV를 설치해보라고 권유를 했고, 그 이후 4번째, 5번째 피해 장면이 저렇게 CCTV에 고스란히 담기게 된 겁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외삼촌은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해서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는 것 말고는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저렇게 타이어가 터져 있으면 외출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겠죠. 제보자는 외삼촌이 집에서 혼자 조용히 생활하시기 때문에 원한을 살 일도 없고 영상 속 남성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하신다. 아파트에는 3, 4년 정도 거주를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해서 너무나 속상해하신다고 전했습니다. 또 제보자의 어머니가 돈을 줄 테니 휠체어를 고치라고 하는데도 외삼촌은 범인이 잡히기 전까지 안 고치겠다며 버티고 계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 교수님, 그런데 조금 전 저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 들어왔네요. 네, 지금 이제 범인 모습은 이 엘리베이터 CCTV하고 출입구 CCTV에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계단으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갖다 아예 이용할 필요가 없는 같은 동 주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경찰에서 근거가 됐으니까 확인이 되겠죠. 그런데 그 지금 2차례 범행만 찍혀 있고 이전에 3차례 범행도 동일인의 그 범행일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저런 행동을 갖다 하는 것은 이게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장애인을 상대로 저렇게 비열한 짓을 하는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되는데 아마도 저 사람의 그 지금까지 어떤 그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본인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것을 하나의 어떤 그 자기의 취미생활 비슷하게 하고 난 이후에 근거가 됐다니까 반드시 법의 그 심판의 대가를 받기 바랍니다. 예, 조금 더 전해드리면 정신질환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본인도 경찰에 계속 죄송하다 뭐 이렇게 사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역대급 무개념 주차입니다.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여기 공항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웬 검은 차들이 한 대, 두 대, 무려 3대가 줄줄이 서가지고 그야말로 이거 뭐 알박기 주차 아닙니까 이거? 예, 자, 다음 날 뺐겠지 싶어서 갔건만 요지부동. 심지어 바로 옆에가 왼편이 주차장인데도 저렇게 길목을 틀어막고 불법 주차를 하고 이거 뭐하는 짓이에요 이거? 네, 제보자는 공항 리무진 버스 측 관계자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곳은 부산 김해국제공항의 도착장 진입로인데요. 이틀 전에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진입로에 이렇게 불법 주차한 차들을 처음으로 목격했다고 합니다. 운전자나 연락처가 없어서 결국 멀리 다른 길로 돌아서서 도착장에 갔다고 하는데요. 이 중 한 차량이 이틀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제보자의 버스를 비롯해서 다른 리무진 버스들도 멀리 다른 길로 돌아서 가거나 사고 위험을 감수하고 조심히 서행해서 지나가야 했다고 하는데요. 확인해 본 결과 이 차량의 차주는 주차장이 만차인 상황에서 비행기 시간에 쫓기면서 진입로에 무단 주차를 하고 해외로 출국을 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견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결국 차주가 귀국하는 내일까지 리무진 버스가 멀리 다른 길로 돌아서 운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어쩌면 좋니? 공항에 좀 일찍 나와가지고 갔으면 되잖아. 저렇게 대놓고 해외 가면 그게 마음이 편할까요? 저도 그래요, 진짜. 저는 불편해서 어쨌든 간에 해외 가려면 일찍 출발해야 되고 또 주차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저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글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에 4만 원밖에 안 됩니다, 과태료가. 아하. 만약에 4일 정도 있는다 하더라도 16만 원 정도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반복되는 것 같고 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냥 확 드러내든지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확 부숴버린다고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제거한다는, 왜냐하면 다른 사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리무진 버스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은 현행법상으로 좀 불가능해요. 만약에 외국의 어떤 사례라면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다면 절대로 저렇게 안 되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과태료를 한 20만 원, 하루에 20만 원. 하루에 한 100만 원 해버려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 다시는 안 되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우산으로 꾹.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조용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자, 그때 우산을 휘두르면서 나타난 남성. 우산 끝 뾰족이를 차에다 대고 꾹 하고 아이고 뭔가 이제 뭐가 해소된 듯한 저 가벼운 발걸음 좀 보세요. 차주가 다음 날 출근을 하려고 차를 딱 봤더니 저렇게 앞문부터 뒷문까지 스크래치가 쭉. 양 변호사님
정말 저 인간 얼굴 공개하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CCTV로 아마 제보자는 얼굴을 보셨을 텐데 제보자와도 그리고 가족들과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건은 지난 7월 19일 새벽 2시 정도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저기 불법 주차한 게 아니라 지정 주차 구역입니다. 근데 갑자기 저 남성이 저렇게 쭉 긁고 지나갔고요. 뒷문 팬더부터 앞문, 뒷문, 앞쪽 팬더까지 수리비만 전부 18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 차주인 제보자분은 저기 지역이니까 동네니까 예. 다른 주민들도 비슷한 피해를 입을까 봐 제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짧게요. 2012년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발렌타인데이? 뽑은 지 한 달 됐던 제 차가 저렇게 그어졌던 날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2007년 어디 언젠가가 기억이 나는데 차라리 제 피부가 그래 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라일체. 차라리 내 피부가 그러니까. 왜 내 차한테 저러냐고. 그러니까 말이죠.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징글징글 인색한 그녀. 아, 저 멀리 미국에서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밥값에 인색한 지인 때문에 괴롭다는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미국으로 이민을 간 지 20년이 넘은 한인이라고 합니다. 이민 직후부터 지금까지 의지하면서 친하게 지낸 언니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다 좋은 언니에게 딱 하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밥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언니가 밥을 사준 적은 단 한 번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같이 만난 다른 지인이나 사연자가 샀다고 하는데요. 한 번은 사연자가 밥을 사주기로 하고 만났는데 중간에 언니의 남편도 와서 셋이서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언니의 남편이 밥값을 내겠다고 돈을 꺼냈는데 언니가 갑자기 득달같이 당신이 왜 내? 라면서 돈까지 빼앗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네가 사기로 했으니까 네가 내고 이 돈으로 내가 다음에 밥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밥을 못 얻어 먹었다고 하고요. 이 외에도 단둘이 만나게 되면 언니가 갑자기 다른 지인을 불러서 사연자와 지인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밥을 사도록 교묘하게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사연자가 참다 못해서 앞으로는 무조건 더치페이로 해야 내가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너무 정이 없잖아 이러면서 있는 짜증을 다 내더니 연락이 두절이 됐다고 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밥을 얻어먹으려고 나를 만났는데 쓸모 없어지니까 버리는 건가 싶어서 실망을 넘어서 환멸까지 느꼈다고 하는데요. 더치페이 하자고 했다가 손절당한 저 잘못한 건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빨리빨리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따지고 말고 할 게 있을까요? 자,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언니, 다혜 언니,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조금도 손해 안 보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미국에서 산 지 벌써 20 years야. 이민 올 때 정신머리 한국에 두고 왔니? 아메리칸 스타일로 계산하자니까 바로 손절을 해. 외국 살면 한국 사람 조심하란 얘기가 너 두고 한 소리야, 동그라미. 아, 그렇습니다. 자, 다음 언니예요. 어머머머머, 이 집에 말하는 것 좀 봐. 야, 누가 들으면 너만 돈 낸 줄 알겠다. 한국 사람의 정의라는 게 뭔데? 여유 있는 사람이 좀 더 내고 품앗이하고 상부상조하고. 네가 언제부터 버터 먹고 살았다고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생긴 건 꼭 신토 부리면서. Oh, disgusting. Go away, X. 자, 박 변호사님. 네,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같습니다. 이게 아마 한두 번 느꼈으면 이렇게 제보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20년간 이렇게 미국에 와서 미국 스타일이 아니고 또 한국 스타일 그런 거 잊어버린 게 아니고 돈 아까운 거예요. 만나지 마세요. 돈 아까운 거예요, 돈. 그러니까. 기돈. 자, 교수님. 제보자분이 인내심이 많으신 건지 20년이면 좀 심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다 좋은 언니인데 딱 하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 그 워딩 자체도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제 20년 동안 밥을 딱 한 번 샀으니까 그걸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이 미국의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그쪽 지역에서는 대강 누구인지 알고 계실 테니까 밥을 사지 않고 연을 끊으신 분 앞으로 큰 부자 될 소식을 갖다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양 변호사님. 저는 이런 거 보면요. 사건 반장 보시는 분들이 참 착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20년을 어떻게 참고 살았어? 진짜 한 2달 참았다고 해도 그냥 저 언니가 마지막으로
제일 잘한 건 그나마 손절 시켜준 게 정말 그나마 더 안 뜯어먹고 손절 내 손으로 시켜준 자른 게 아니라 잘림을 네. 당했으니까요. 그래도 그냥 그냥 그게 나으리니 생각을 하십시오. 더 당했을 것 같아요. 더 당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오늘은 제대로 든 거죠? 네. 네. 자, 설명해 주세요. 네. 본인 의견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베푸는 마음은 그 마음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더 좋은 분에게 베푸시면 좋겠고요. 샌드위치님, 염치가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이 클레이톤님은 왜 손절을 당하나요? 손절을 해야죠라고 하셨고요. 박혜영님, 절대 사연자님이 잘못하신 거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여러분을 사반 가족으로 초대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